11월 14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화문부터 남대문까지 채웠다 합니다. 자, 그래서 하야 퇴진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박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명분도 권위도 신뢰도 그 다음에 리더십도 상실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부분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절차하고 수순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부분에 있어서 추호도 박 대통령을 감싸거나 이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단죄되어져서 역사에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요 주말에 저한테 섭섭한 말을 블로그에도 올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그분의 생각입니다. 저는 황장수의 철학과 사상으로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잘 되라고 저도 누구 못지않게 정말 정권의 이 햇볕을 제대로 쬐지도 못했지만은 묵묵히 할 만큼 했습니다. 자, 잘 못됐으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농단을 한 자들은 깜빵으로 가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방금 욕을 했다가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정말 욕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국민으로서 분개하겠지만은 저는 이 정권의 내막을 좀 알고 또 그래 가서는 안 된다고 3인방 정윤회 등을 이야기도 숱하게 했고 사실 밝히지 못할 부분도 많습니다. 요즘 저한테요 이 정권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화 오셔서 이렇쿵 저렇쿵 말씀도 하고 변명도 하는데요. 솔직히 철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철저하게 법률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기록과 단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말입니까? 이 8월 31일 날 브라질 상원의회에서 이렇게 탄핵안이 61대 20으로 통과되어서 탄핵이 됐습니다. 자, 2018년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런데 호세프는 이 임기를 많이 남기고 탄핵이 되었는데 탄핵의 사유가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 주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고 2014년 대선의 재선을 앞두고는 정부의 경제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썼다라는 것이 정치적 주장입니다. 호세프는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례고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정파들을 길거리에 맞대모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판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이 브라질의 국민들이 룰라의 재선 기간 동안 또 호세프의 재선되는 동안 처음에는 룰라가 했던 파퓰리즘 자원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을 할 때 그 자원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 나누어주고 복지를 강화해서 브라질 경제가 살아나는 듯 착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열렬하게 지지를 보내고 전 세계가 룰라를 배우라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이런 식의 한마디로 이 퍼다가 퍼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한계에 이르르고 세계 경제가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자원 가격이 폭락하고 이제 더 이상 퍼주는 것도 한계에 봉착되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고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자원과 관련된 기업들과 룰라, 호세프 간의 삼각부패 구조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는 이런 관계들은 탄핵을 100번 당해도
무방할 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현재 박 대통령의 법적인 잘못을 정치적인 거래나 타협을 가지고 한마디로 국정을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요즘 트럼프 당선, 그리고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실험, 세계 경제, 한국 경제의 추락, 이런 부분 속에서 국정 공백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조속히 하야 퇴진하라는 야권의 말들에 대해서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언제 국정 공백을 그렇게 걱정을 해서 밖에서 겉돌고 그랬습니까? 자, 이 국정 공백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이 주어진 책무를 등한하지 않겠다고 뒤늦게서 이야기하는 박 대통령의 청와대의 표현도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쌍방이 웃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를 정리하는 수순은요,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덮기 위한 정치적 타협과 거래, 그리고 야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서 그 총리가 대선을 관장해서 문재인 후보 등이 대통령이 되는 유리한 과정들을 이렇게 용인해주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이 한마디로 식물인간으로서 채우는, 그리고 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그런 거래를 반대를 합니다. 자, 현재 야권이 유리해졌고 여당이나 보수 진영은 질이 멸렬해졌습니다. 이대로 절차대로 밟아서 선거를 치러서 야권이 가져가고 집권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보수 진영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될 당연한 부분입니다. 잘못했으면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이용해서 법적인 절차를 내가 더 확실하게 빨리 당선될 수 있는 정치적 거래로 탈바꿈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6개월이 걸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왜 3월 달에 탄핵을 했는데 6월 달에 석 달도 되지 않아서 탄핵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이 빨리 좀 하라 하면 언제도 빨리 하겠죠. 자, 그렇다면 국회 탄핵이 되려면 박 대통령의 재상이 나와야 됩니다. 19일 날 최순실이 기소되기 때문에 최순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소외로 기록되면서 그걸 가지고 탄핵의 사유를 삼으면 될 거라고 보고, 야권이 진정으로 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면 빨리 특검에 들어가서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정해서 탄핵 사유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돌아가는 검찰 조사를 보면 전체가 100이라면 한 5 정도로 줄여서 탄핵과 관련되는 부분에 제대로 결과가 나올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경질을 주장하고 박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을 경질시키는 선에서 공정한 수사를 야권이 추천하는 인물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서 보장을 하고, 실제로 국정은 현재 총리가 수행을 당분간 하면서 탄핵이 걸려서 직무정지가 될 때 그때 이후부터는 누가 국정을 수행할 것이냐는 것은 야당하고 협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어제 진입 비박계 몇 명이 모여서 42명의 현역이 있고 나머지 좀 더 있었다는데요. 탄핵을 밟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인사에 관련되는 부분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탄핵이 발의되면 표결을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걸 반대하면서 상황을 되돌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그때는 거리의 대중한테 맡겨서 법적인 절차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방향을 가더라도 저도 이 나라는 법적으로 브라질 수준도 안 된다라고 평가하고 저도 그때는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탄핵은 빨리빨리 서두른다면 한 달 안에 국회에서 의결해서 탄핵을 결의할 수 있고, 국회에서 탄핵을 넘기면 빨리빨리 서두르면 헌재에서 몇 달 안에 석 달쯤 되면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법적인 절차를 그냥 뛰어넘어간다. 자, 이렇게 가면서 하야다 퇴진이다. 안 그러면 야당과의 거래를 통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거국 중립 내각 총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총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해서 사실상으로 대통령은 유보 상태에서 이름만 유지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현행 헌법에 보면 헌법 71조에 심신상실이나 장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를 대통령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71조에 해당되어서 직무대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게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대통령이 정권을 총리한테 위임하고 본인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임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러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즉각 퇴진하면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지는 않고 대통령이 이름만 유지한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초법적인 상태를 억지로 해석을 빙의해서 그걸 질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질서 있는 게 아니라요, 편법과 꼼수로 헌정을 왜곡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하야 그냥 물러가 버리면요, 저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물러가 버리면 박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라는 부분을 규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냥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기 전에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자, 내일은 물러갈 거니까 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래, 물러만 가면 더 안 물을게. 이렇게 해버리고 야당 좋아라고 두 달 뒤에 선거에서 너네 당선되다. 대신 나한테 정치 보복은 하지 마라. 이게 그래지 그래가 아니고 뭡니까? 웃기는 소리지만은 박 대통령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요, 그 자리에 끝풀만 유지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가 당신에게 칼날이 되어서 갈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탄핵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기까지 최장 6개월, 헌법재판소 판결 남은 두 달 이내 선거 8개월, 또 국회에서 의결하기까지 한 달쯤 더 걸릴 거니까 현실적으로 한 9개월쯤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나 이대로 가서 내년에 대선을 치르나 그게 그거라 하더라도 저는 단죄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요. 그리고 현상유지는 이미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냥 박 대통령에게 계속 애정과 충성과 지지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런 분들 뭐라 안 그럽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그분들도 저하고 생각이 다른다는 걸 인정하고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정권이 잘 되라고 아픈 몸을 끌고 한 70일 땡볕에 1인 시위도 하고 할 만큼도 했고 간신들 내철하고 말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이상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이 정권에 뭡니까? 초야에 묻혀서 사는 선비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유림에서 사림에서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저보고 더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은 과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2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탄핵이 정답입니다. 탄핵 절차를 수용하기 바랍니다.